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5기 유아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전과입니다. 전과는 나의 소속 학과나 전공을 다른 학과나 전공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건국대학교 전과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건국대학교 전과생들의 이야기와 꿀팁들을 모두 들을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먼저 전과 신청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는 매회 1회만 실시합니다. 전과 신청 기간은 1월이며 자세한 일정은 그 해년도에 추후 공지가 되니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과 신청 조건입니다. 전과는 각 학기 학년별 수료 학점과 상관없이 성적학기 기준 2학기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총 평점 평구가 무관하게 전이나 전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입학과에 따라 성적 기준이 있는 과도 있으니 자신이 전입을 희망하는 과의 요건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휴학생은 전과 신청이 불가능하니 휴학생이라면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 후에 재학생으로 전과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과에서 불합격한다면 추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합격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전과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과생 선배님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제 옆에 이렇게 전과하신 두 분이 앉아 계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에서 미래에너지공학과로 전과한 21학번 안대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로 전과하게 된 21학번 김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섭님은 미네랄에너지공학과로 창현님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전과하셨다고 하는데 두 분이 그 과로 전과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문이과를 고르게 됐는데요. 이때 물론 저희는 통합과정이었지만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문과를 가서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때 하고 싶어 했던 사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근데 저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게 또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동안 그리고 또 작년 대학교 1년 동안 이 이과 공부에 대한 열망을 놓치지 못하고 결국엔 지금 이렇게 미래에너지공학과로 전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3 때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을 기점으로 저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저에게 너는 PD가 정말 잘 어울리겠다 라는 말을 들은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제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직업관이기도 해서 이제 그것과 맞는 직업인 PD가 되는 과정인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다 전과하기 전에 생각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에서 문과로. 근데 수업 방식도 되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작년에 있던 학과에서는 이론 중심의 책을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 등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고 올해에는 실험 중심의 수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까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론 수업만 하다 보니까 학교에도 별로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실험 수업도 많이 생기면서 학교에 자주 가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애착감도 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항공에서는 전공 지식을 쌓는 과목이 아무래도 많았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로 전과하고 나서는 창의성을 묘하는 팀 프로젝트 과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특성상 협업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전과를 했을 당시에 면접이나 학업 계획서 같은 정성 평가 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꿀팁을 공유해주세요. 미래에너지공학과의 경우에는 전과 지원 자격에 학점 평점 평균이 3.5가 넘어야 되고 선발 정원은 8명이었어요. 저는 이때 8명이 넘어가면은 면접 같은 그런 학교에서 지정한 정성평가를 보게 되는데 저는 제가 지원했을 때는 8명이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혹시 몰라서 아무래도 문과에서 이과를 가는 거다 보니까 몇 가지 준비를 더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학과인 정치와 전과를 하려고 하는 학과인 미래에너지공학과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정치와 에너지 둘을 최대한 접목시켜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전과 기간에 학사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과 경쟁률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로 여기에 지원할 만큼 경쟁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컴에서는 학업 계획서나 시험을 따로 요구하진 않았고 면접과 학점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전과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수업도 혼자 듣고 밥도 혼자 먹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걱정을 했는데 이과는 적응하기가 정말 쉽더라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어서 자기의 결과 맞는 친구들과 소소하게 어울릴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타인에 대한 포용력도 높아서 적응하기가 정말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방에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말을 걸러 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진짜 앉아만 있었는데 그렇게 과 사람들과 많이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면 수업도 많이 가게 되는데 제가 1학년 수업을 함께 들으면은 친구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이름은 뭔지, 학번은 어떻게 되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거기에서 21학번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친구들이 되게 의아해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전과에서 그런다 라고 말하면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전과를 했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더 저한테 다가와주고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과를 고민하는 학우분들께 전과하기 전에 꿀팁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요람을 통해 자신이 전과하려는 과의 커리큘럼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성향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글쓰기를 좋아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창의력이 높아서 자기 전에도 잡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과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정교양을 들어보는 걸 추천을 해요. 지정교양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학년 대상으로 수업이 열리는데 전과하는 학생이나 1학년이나 해당 학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비교적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지정교양을 듣고 전과를 선택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과는 학교를 다니면서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전과를 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학과가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정말 내가 원하는 학과인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와 잘 맞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있는 학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그냥 멋있어 보인다고 그런 이유로 가는 거는 남은 대학 생활을 모두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과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전과하려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전과를 고민하는 여러분은 미디어의 힘을 인지하고 기꺼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직관을 믿고 선택한 길에 근거를 만들며 나아가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건국대학교 전과 소개와 더불어 우리 멋진 뿜뿜한 전과생들의 이야기와 꿀팁들도 모두 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쿠리에이터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